네, 오늘 교육할 내용 자체는 추세선을 활용한 일단 다양한 수렴 형태 그리고 채널 라인대에 대한 내용 자체, 채널링에 대한 내용 해석 자체로 가져가면서 추세에 대한 방향성 우리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내용 자체, 실전 매매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좀 설명드렸었던 추세선은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캔들을 관통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 방향성을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캔들을 본다라고 하면 다들 알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하락하는 국면이고요. 여기 앞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승했었던 국면이고 가장 최근 추세 와서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누구나가 알 수 있어요. 추세선을 만든다라는 의미 자체는 단순히 방향성을 본다라는 거는 그냥 캔들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축소시켜서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방향성은 내가 언제든지 그냥 눈으로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굳이 추세선을 만들어가면서 대응을 하는 이유는 뭘까? 방향성을 몰라서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몰라서가 아니고 추세선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예요. 내 기존 포지션을 정리하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신규 접근의 타이밍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내용 해석이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기술적 분석은 단 하나로 항상 제가 교육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요. 어떠한 절대적인 지표나 내용 해석 이런 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확률상 높은 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건데 역시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안 맞아 떨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거죠. 확률상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절대 법칙 이런 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그럼 뭐하러 배워? 100% 맞지도 않는 걸 뭐하러 배워? 라고 하면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매매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매의 기준을 항상 배운다. 내가 진입과 손절과 익절 이런 내용 자체를 어떠한 특정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한다지 절대 법칙 100%에 대한 법칙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러한 내용 자체를 담아뒀었는데 사실상 부질 없더라고요. 어떠한 내용을 가져가도 100%는 없습니다. 자, 요거를 꼭 인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추세선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다시금 좀 설명을 드리면 캔들을 관통하지 않는 수준에서 일단 좀 만들었을 때 가장 최근 추세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락도 아니고 뭐 큰 그림은 정말 큰 데이터로 보면 당연히 하락인데 뭐 가장 최근 데이터로 보면 횡보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단발적인 상승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애매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뭐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어요. 만드는 사람마다 자리값을 기준을 잡는 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큰 틀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개인적인 해석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보통 어떻게 보냐? 저는 좀 중립이다? 만약에 추세나 내용 자체가 애매하고 중립이다라고 하면 위든 아래든 일단 만들어 보자예요. 우리가 추세선을 만드는 원리는 똑같았었죠. 중간에 캔들을 관통하게만 만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의미 있는 지금 현재 데이터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최상단, 최꼭대기죠. 가장 앞에 구간대 만들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딱 바라봤었을 때 가능한 여부를 바라봤을 때 나머지 상승 다 캔들을 관통할 수밖에 없겠죠. 많이 만드시다 보면 얘네가 왜 안 되는지 이제 직관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요 구간 데이터 해석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추세선은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충분히. 캔들을 관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현재 하락장을 대변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지금 현재 올라와져 있는 최근 추세가 추세선 부근대까지 거의 다 올라와졌기 때문에 여기 구간대 터치했었을 때는 우리가 매매 포인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매매 기준이 여기 구간 터치서부터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평 거의 가까이 나와주면 얘는 수평밖에 안 만들어져요. 수평으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지금 횡보나 비슷한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다 수평밖에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최근 바깥쪽과 그 다음에 저점 기준으로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추세선 수렴 형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상으로 수렴에 대한 내용 자체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죠. 왜? 이전에 불과 며칠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최근 시장이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무려 뭐 이거래일 동안 지금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2000포인트를 또 뺐었어요. 단발적으로 이거래일 동안 2000포인트를 뺐다 보니까 그 뒤의 변동성은 이 한 번의 추세만큼 못하죠. 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볼린저 밴드 내용 해석으로 담아 본다라고 하면 에너지 소모 사용 단계 큰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횡보를 가져가면서 에너지 충전 단계로 해석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짧게 본다라고 하면 상승과 하락이 나와줬다 보니까 조금 더 작은 단계에서 충전과 에너지 소모 단계들이 같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큰 에너지를 사용한 뒤에 횡보 장세를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 충전 단계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데이터 해석을 우리는 수렴 형태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렴 형태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는요, 뭐냐면 한 점으로 모이는 게 우리가 수렴 형태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아래 추세선을 그어봤는데 특정 한 점으로 모인다? 이거는 우리가 수렴 형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일단은 수렴 형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한 점으로 모인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 결국에 얘가 계속 변동성을 줄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변동성을 줄여가다가 결론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 지금 상단, 하단, 추세 라인대를 뚫고 넘어가는 자리값은 언젠간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한 점에 도달할 테니까. 이탈하는 결과를 언젠가는 보여준다예요. 그게 언젠가요? 사실 몰라요. 그렇죠? 나와보고 나와지는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부터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데이터나 내용 자체로 수렴 형태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이탈이나 내용 자체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수렴 형태는 항상 한 점으로 만나지는 거고, 위아래 추세선을 만들었을 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발산하는 결과값도 만들어져요. 이런 건 어떤가요? 앞에 본장 전에 횡보를 많이 가져가다가 본장부터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가져가는 움직임들, 이런 거를 우리는 발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한 점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진행 상황에서 앞전에 이미 과거에 놓여져 있고 지금 거래량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발산 형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산 형태는 대응이나 해석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해지고요. 이 힘 자체가 똑같은 균일한 느낌으로 계속적으로 확장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한두 번 힘 주면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장의 성격이 그래요. 본장, 지표 발표, 그리고 뭐 주요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논의, FMC, 그래서 파월의 발언, 그리고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기간의 데이터로 쏘기 때문에 정말 그 데이터를 의존해서 혹은 본장부터 해서 30분, 1시간 보통 강력한 변동성 추세를 그 이상 넘기긴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발산 형태보다는 특정 하락을 한다던가 쭉 힘 빠지면서 거래량 빠지면서 나머지는 상승을 한다던가 이러한 결과값들은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발산 형태는 이렇게 나와주면서 여기에 대한 매매 방식도 존재는 하지만 사실상 대응하기 굉장히 좀 까다롭고 힘의 연속점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 굉장히 특정 극한된 상황에서만 바라볼 수가 있는 내용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점으로 모인다예요. 결국에는 추세가 변동성을 가져가다가 언젠가 한 점으로 모여가는, 점점점 변동성을 줄여가는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이장이 됐든 본장 직전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큰 추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움직임들의 패턴 해석들이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수렴 형태는 어쨌든 이렇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흐름 자체나 내용 자체가 한 타임 쉬어가는 단계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눈치 게임을 만들어주고 지금 현재 눈치 게임을 가져가면서 방향성을 잡아줄 준비. 그래서 수렴 형태가 끝나는 직후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의 추세는 사실상 뭐 어마무시하게 강하다. 항상 500포, 1000포 이상을 들어올린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그려지는 한도 내에서는 사실상 단발적인 강한 힘을 그려낼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죠. 에너지를 그만큼 안 썼기 때문에 이후서부터는 단발적인 에너지를 크게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점으로 모인다. 결국엔 이렇게 가져가는 것. 추세선을 상단, 하단 그려봤을 때 한 점으로 모이면 우리가 수렴 형태다라고 해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점으로 모이는 과정 자체 해석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총 5가지 결과값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울기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하락을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상승하는 움직임을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기울기는 수평, 제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수평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줄 수 있는 내용 자체 총 5가지 표현이 되는데 구별을 짓는다라고 하면 플러스와 플러스 둘 다 상승을 하는데 기울기 차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평행하지 않는 이상 같은 상승인데 기울기의 차이가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하락도 똑같다라는 거야. 하락을 완만하게 하냐 가파르게 하냐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결과. 그리고 우리가 수평이 있고요. 하나는 상승이 있을 수 있겠죠. 경우의 수를 지금 다 따져보는 거야. 그 다음에 하락이 있을 거고요. 상승이 있을 겁니다. 하락이 있을 거고요. 수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경우의 수로 따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수평으로 가는 뭐 박스나 내용 자체가 있겠지만 제로로 가져가는 평행은 한 점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제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구별을 짓는다라고 하면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기울기 형성 다른 기울기를 가져갔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별 지을 수 있고요. 이거를 또 굳이 나누면 왼쪽에 이 2가지를 우리는 쐐기 패턴 웨지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웨지 패턴 쐐기를 닮았다라고 해서 웨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각수렴 형태의 3가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이렇게 웨지, 자 한국어로 하면 쐐기, 그리고 이거는 삼각.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각각의 데이터에서도 사실상 구별짓는 부분들이 많고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과거서부터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발전한 백테스팅을 많이 발전한 데이터에 대한 내용 자체를 기반으로 가져가는 기술적 분석 자료에서는 각각을 조금 더 구별을 하면서 이탈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에 대한 내용 자체를 자세히 기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이 안에서 수렴 형태를 유지를 하다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탈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하락, 상승 이런 것들을 이제 퍼센트로 매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할 확률이 높냐, 하락할 확률이 높냐, 어떠한 특정 패턴에 따라서 그거를 구별짓고 가져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확률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65대 55%, 67대 53%뭐 이러한 부분 자체로 나눠져요. 거의 뭐 57%대 53%뭐 거의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반반 중에 조금 더 높다 개념인 거죠. 위로 튀든 수렴 형태에서 위로 튀든 아래 튀든 반반 형태인데 거기서 조금 더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보니까 이 형태에서 이탈하는 결과값들 이 형태에서 이탈하는 결과값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위로 확률 아래 확률 이런 거를 짚어봤었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조금의 분포도는 나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믿기에는 사실 좀 강한 확률에 대한 퍼센트를 담아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과에서는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면 진행형에 따라서 맞춰서 보는 거고요.
수렴 형태에 따라서 어느 특정 구간대에서 이탈이 나와주면 이탈이 나와주는 방향성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단이든 상단이든 어디로 이탈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 이탈 결과를 여기가 60 거의 60% 정도 되는데 거의 60% 수준이 되고 넘어가는데 오히려 하단으로 깼어. 이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버리면 내 해석 자체가 이미 상단으로 돌파하는 거에 대한 해석으로 100%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굉장히 사실상 좀 좋지는 않아요. 나와주는 결과값에서 인정을 하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돌아와서 현재의 나스닥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수렴 형태를 깨고 넘어가는 결과값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죠. 오늘도 그대로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역시 그냥 이 안에서 변동성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안의 변동성이 거의 지금 현재 400포 수준은 앞에서 담아두기 때문에 오늘자 흔든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끝 지점 오늘을 또 버티면 내일은 더 작은 변동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더 작은 변동성 데이터나 내용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결과값을 만들어지고 돌파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위아래 변동성이 5포인트, 10포인트 차면 당연히 깰 수밖에 없겠죠. 본장 기준이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는 거에 대한 내용 자체에 점점 더 임박해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방향성 해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단 터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단에 대한 기준으로 깼을 경우 상승으로 갔을 경우 그러면 깨는 거 우리가 지금부터 굳이 그 해석을 담아둘 필요는 없어요. 수렴 형태에서 깨는 거를 보고 나서 판단하면 되는데 가정은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상단을 깨고 넘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를 이탈하고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를 이탈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 대응하는 우리가 기준점이 좀 필요하겠죠. 이탈하는 시점부터 해서 우리가 대응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면요, 추세선을 복사를 해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이 두 추세선은요 다 맞아 떨어지는 추세선이 되겠죠. 상단은 알맞게 지금 앞의 데이터들을 저항시켜 왔었던 데이터 해석인 거고요. 하단에서 만들어진 추세선은 이 두 점을 기점으로 해서 받쳐주는 결과값을 잘 맞춰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세선 만들고 넘어가는 거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단을 지지를 해준다, 상단을 저항해준다, 이 관점 해석으로 보는 거지. 얘를 깨면서 이탈을 하면서 들쭉날쭉 계속 넘어가는 결과값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추세선을 만들 때 캔들을 관통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드렸었죠. 이탈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 때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상단 추세선은 의미가 없어진다. 얘는 깨진 거잖아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깨진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지워도 되고요. 나중을 좀 표현해서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리테스트 관점을 조금 더 살려본다라고 하면 남기셔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탈한 시점은 여기고요. 그러면 이 추세선은 더 이상 저항의 역할을 못하겠죠. 이만큼 튀어 올랐으니까. 그럼 튀어 오르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서 이탈을 했고 초반에 이탈을 했고 이 초반 이탈하는 시점에서 그러면 매수 대응을 보면 되겠네. 깨졌으니까. 대신에 어디까지 볼 거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수라는 관점을 그러면 어디까지 보면 괜찮은 거냐?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단 추세선은 살아있고 얘는 기준을 잡으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단 추세선을 만들었었던 지금 기준은 뭐였었나요? 이 동그라미 친 두 점 아닌가요? 앞에 동그라미 친 두 점이죠. 상단 추세선도 만들어졌었던 이유는 상단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두 지점을 잇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래 추세선을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해서 그러면 얘랑 평행한 추세선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는 깨졌었던 추세선에서 만들어졌었던 이후의 점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시키다가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게 하나 더 추세선을 만들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만들었었던 추세선 의미 있는 자리값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대 이탈을 했었던 구간대 시점이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이탈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가정을 해보면 얘는 1번 추세선 복사 지금 평행하게 제일 하단의 추세선을 복사했기 때문에 평행하게 만들었어요. 평행하게 만들어 놓은 거에서 하나 1번 먼저 만들어진 거 1번 그 다음에 2번이라고 하면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1번 자리값까지 1번 자리값의 상단을 터치할 때까지 초반에 내가 1차 목표가로 끌고 가면 된다. 욕심을 조금 더 부리겠다 하면 2차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역량이랑 내 평소 매매 습관이 이 정도 수준을 보통 좋아하고 한번 이렇게 가져갔었을 때 내용 해석도 생각보다 계산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고 굉장히 큰 데이터예요. 나는 평소 30포인트 정도 청산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구간이 만약에 150포인트예요. 그럼 굉장히 가치 있고 나는 여기서는 청산을 해야 되겠죠. 꼭 3000포인트, 4000포인트를 먹으려고 지금 우리가 이 교육을 하면서 이 시장을 대응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나와주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의 포지션으로 그만큼 끌고 가는데 우여곡절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충분히 이렇게 그려봤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면 여기를 1차, 2차로 놓는 거예요. 그럼 저는 보통 이렇게 가져갔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단을 터치할 때까지예요. 상단을 터치할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단을 터치해서 가격이 이렇게 가다가 미끄러지고 횡보도 하면서 기간을 좀 가져가면서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 끌고 가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렵고 이게 뭐 며칠 동안의 롤오버까지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실패할 확률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매매에 대한 기준이죠. 현재 이 매매에 대한 기준을 잡으면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상단 터치까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 이 관점을 살려서 본다라고 하면 가장 극초반에서 만약에 청산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자리값보다 몇백 포인트 이상까지도 더 끌고 갈 수 있는 결과값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채널라인 때 대응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뭔가 자리값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어떤 특정 마디값, 피보에 대한 내용 해석 이런 것처럼 딱 정해져 있진 않은데 유동적으로 내 목표가를 상단 터치할 때까지 본다라고 하면 우여곡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간값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이점이 많은 대응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탈을 한 시점과 더불어서 여기를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얘는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지는 평행한 채널 라인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채널링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채널링을 기준으로 지금 이 움직임 변동성으로 내가 대응을 해보면 되겠다. 현실적으로 이 상단, 이 감각자리 값이 없다라고 하면 1차 내용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변동성에 대한 지금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의미를 두면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탈했었던 시점이 여기 대략적으로 이 구간 해석이고요. 상단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초반 슈팅이 크게 나와주면 이거 역시도 땡큐하고 여기 상단 터치를 보여주면 청산을 가져가도 돼요. 근데 기준점은 이탈 시부터 채널라인 때 상단까지 먹겠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절에 대한 의미도 둬야 되겠죠. 올바른 손절은 뭘까요? 당연히 기준을 잡고 있었던 하단의 추세 라인대를 가다가 이탈하는 결과값을 만들어줬을 때 여기를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을 때 손절이에요. 여기는 익절 포인트고요. 가장 극초반에 이탈하자마자 바로 다이빙을 하면서 이렇게 떨궜다라고 하면 내 손실금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첫 이탈과 본다라고 하면 여기 데이터에서 오른쪽을 가리키는 여기서 오른쪽을 가리키는 게 대략적으로 17,860이네요. 진입했었던 자리값이 18,290 정도 되니까 거의 뭐 한 400포 정도, 400포인트 정도 지금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채널라인대라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상승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단 자리값도 시간과 데이터가 지나면 이 깨지는 자리값이 17,800 자리값에서 점점점 올라와서 어느 구간대는 18,400 자리값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입했었던 자리값에서 어느 순간 기다리면 본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기간값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오히려 손절이라고 생각했었던 이탈을 하면서 매매 포인트가 깨지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수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발적으로 10호, 20호 끌고 가는 내용, 정말 스캘핑 내용 이런 내용에서는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식이 됐던 선물을 조금 더 레버리지를 낮춰서 마이크로로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러한 내용 자체를 견딜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견디고 넘어가는 이러한 큰 그림, 흐름 자체를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채널라인대를 이용을 해서 이탈 시점과 상단까지 내가 욕심을 부려보겠다. 하단을 이탈하기 전까지 데이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최대한 또 끌고 가보겠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요. 단발적은 아니지만 한 번에 추세나 내용 자체 잘 담아둘 수 있고 여기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매 관점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이런 거예요. 이렇게 채널 라인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꼭 상단을 터치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하락을 가져가는 거는 사실상 또 역으로 위험합니다. 근데 기준점은 그 안에서 박스를 치는 개념과 똑같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면 매도를 봐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매도치고 여기서 다시 매수하고 이런 식의 반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상승 채널 라인 대에서는 매수를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하락 채널 라인 대에서는 매도를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면 맞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락은요. 여기서 잡았어요. 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요. 내가 결론적으로는 손절 포인트나 내용 자체가 존재를 하겠죠. 근데 초반에는 이탈을 하는 내용 자체가 정말 뭐 10호, 20호 미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항 자리값을 가져가면서 매도니까 다시금 상단을 돌파하면서 넘어가는 자리값에서는 이 채널 라인대를 뚫고 넘어가는 자리에서 손절이니까 여기는 초반에는 10포인트에서 뭐 20포인트 사이로 손절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 기준이 10호, 20호였으면 얘는 오히려 상승일 때 손절이다라는 거예요. 매도 포지션을 잡았을 때 기간값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내가 손절을 보는 라인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10호, 20호 손절 볼 거를 상단에 이탈하면서 넘어가면 50호, 100호로도 넘길 수가 있는 자리죠. 그리고 얘는 오히려 단발적으로 바로 큰 하락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금 이 포지션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먹는 자리값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진입한 자리값 대비 익절 자리값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길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단발적으로 주면 이거 역시도 당연히 땡큐인데 우여곡절을 많이 시켰어요 얘가. 그러면 그만큼 나의 시간을 많이 뺐고 나의 멘탈을 많이 흔든 만큼 수익이나 보상 자체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결과인데 얘는 역으로 힘들게 하면서도 수익 자체는 줄어지는 결과값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 채널 라인대에서는 우리가 익절과 진입과 익절, 손절 포인트를 잡는 거에 앞서서 항상 좀 매수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고 항상 모든 자리를 다 발라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락 채널 라인대에서는 이 반대대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 해석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해석을 보기에 굉장히 좀 좋아요. 특히나 수렴 형태를 이탈했었던 직후에 대응하는 게 좋고요. 이미 만들어진 채널 라인 때는 그냥 지금 최근에 큰 흐름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의 추세선의 대응을 가져갔다라고 하면요. 추세선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동안에는 추세선에 대한 대응 해석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을 봤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추세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를 터치했을 때는 여기서 매수를 보겠다. 근데 채널 라인 때까지 지금처럼 그려진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보는데 내가 매수를 보는 관점 자체를 어디까지 어느 흐름까지 보겠다. 이렇게 조금 더 나의 명확한 익절에 대한 개념 자체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좀 기계적인 진입과 손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교육을 담아 두시면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추세선에 대한 활용편으로 수렴 형태 채널 라인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가져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